안녕하세요. 실질적인 블로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용화입니다. 오늘은 3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3강은 블로그 상위 노출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전문가마다나 전문 서적마다 다 다른데요. 제가 정의 내리기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상위 노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상위 노출을 시켜야지만 방문자 유입이 생기고 방문자 유입이 생겨야지만 자신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홍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블로그 마케팅이란 곧 상위 노출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 상위 노출의 중요성은 마케팅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블로그 운영, 블로그 수익화라든지 일상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모든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키는 이 기술을 배우시는 것이 이번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어떤 검색어를 검색하실 거예요. 어떤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따로 건들지 않으면 통합 검색 탭으로 첫 화면이 뜨고요. 통합 검색 탭에서 이 뷰 칸에 내려가시면 이 뷰 칸에 위치해 있는 것들이 블로그 상위 노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상위 노출인 것이고요. 이 개수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까지가 블로그 상위 노출된 것이고요. 내가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 시키고자 하면 이 파리 안쪽으로 내 포스트를 보이게끔 노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8개가 노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검색어에 따라서 7개에서 9개까지 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검색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검색어 개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 뷰 칸 안에 들어와야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고요. 이 상위 노출된 것 안에는 사실은 블로그 검색 결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카페나 포스트 검색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대부분의 이 검색어에서 이 블로그 검색 결과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 컨텐츠를 신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 살펴봤을 때 똑같은 검색어를 넣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왼쪽 탭인 통합 검색 탭의 뷰 칸에 위치해 있는 것이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데요. 검색 순위는 같습니다. 1위가 1이고 2위가 2이고 3위가 3이고 이 순위는 같지만 다른 것은 검색 그 개수가 결과 개수가 다른데요. 아까 8개 PC에서는 8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C와 모바일 간에는 2~3계단 정도 차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도 검색어에 따라서 5개에서 7개까지 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모바일 상위 노출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바일이 중요한 이유는 즉 이제 방문자 유입이 모바일로 상위 노출되었을 때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자 유입이 많으면 홍보 효과가 커지는 것이라서 이 모바일 상위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말은 고순위 상위 노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위 안쪽으로 되려면 아무래도 고순위여야겠죠. 이렇게 PC에서는 6위 노출되어 있는 것이 모바일에서는 잘려서 보이는 거고요. 그 한 계단 차이가 방문자 유입 수 차이를 크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상위 노출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10월 말에 네이버에서 이제 에어서치를 출시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예고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아마 다루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검색창에 검색하는 검색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남동 빌라 매매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것이 키워드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두세 단어가 결합된 형태일 수도 있고요.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창에 검색하는 어떠한 검색어든 다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키워드마다 검색량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검색어로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 검색 횟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네이버로부터 공식적인 데이터를 얻어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지난 한 달간의 검색 횟수를 데이터화 시킨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일 조금씩 최신화가 되기는 하는데 뭐 별다른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이제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 검색량이 높을수록 상위 노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한남동 빌라 매매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검색량이 굉장히 높은 키워드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한남동 빌라 매매보다는 이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상위 노출시키기 훨씬 어렵습니다. 검색량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상위 노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개설 초기의 블로그나 지수가 낮은 블로그는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이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위 노출을 시켜야 또 마케팅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홍대에 있는 맛집을 다녀왔는데 그러면 이 키워드를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아예 쓰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홍대 맛집 컨텐츠를 아예 쓰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 관련 키워드가 홍대 맛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홍대 김치찌개라든지 뭐 홍대 김치찌개 추천 이런 식의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 중에 이제 검색량이 맞는 좀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훨씬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고,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방문자 유입이 많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설 초기에 지수 낮은 블로그에서는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부터 작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검색량 데이터로 봤을 때는 첫 키워드로 이제 통합 검색량 기준 30에서 90이 적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키워드가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마케팅을 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보는 그런 키워드로 많이 상위 노출시키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 키워드로 이제 작업을 해서 상위 노출에 실패해서 방문자 유입이 0인 것보다는 검색량은 낮지만 이제 상위 노출을 시켜서 하루에 3, 4명이라도 꾸준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가 훨씬 마케팅적으로 낫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컨텐츠가 10개만 쌓여도 하루 방문자 수가 3, 40명 정도 된다라는 뜻이니까 훨씬 마케팅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뭐 유명한 키워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더 자신의 블로그 수준에 맞는 이 키워드 선정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키워드 선정이라는 것이 이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실질적인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키워드 검색량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PC와 모바일 방법이 있는데요. PC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상단에 사이트가 뜨면 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연동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개인 아이디가 있을 테고요. 거기서 그냥 연동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연동 가입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뭐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뭐 동의 버튼 다 눌러주시고 이제 사업자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디로 뭐 파워링크 광고나
네이버 광고를 집행할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사업자 광고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그런 계획이 딱히 없으시다 하시면 개인 광고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 화면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파란 글씨의 광고 시스템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이런 파란 글씨 들어가도 아마 똑같은 화면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 시스템을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사이트가 바로 이 네이버 광고를 집행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파워링크라든지 뭐 플레이스 광고, 뭐 파워 컨텐츠 등등 모든 광고를 집행하는 사이트인데 저희는 뭐 따로 광고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의 도구에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이제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한 줄에 하나씩 총 5개를 넣을 수가 있고요. 다 넣으신 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한남동 빌라 매매에 대한 데이터가 쭉 뜨게 되어 있는 건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줄이 검색량입니다. 월간 검색수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 한 달간 네이버를 이용한 사용자가 이제 PC 모바일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매일 조금씩 최신화가 되고 PC와 모바일로 이렇게 검색 횟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에서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모든 키워드에서 이렇게 모바일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즉 그것은 이제 모바일 상위 노출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데이터는 이제 광고를 집행할 때 활용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자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경쟁 정도가 높다고 해서 상위 노출 경쟁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높음을 의미하니까 이 나머지 데이터는 전혀 참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월간 검색수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C와 모바일 나눠져 있는데 그냥 이 키워드의 검색량이 얼마냐 라고 그냥 손쉽게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개를 합친 값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1380짜리 키워드인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첫 키워드로 30에서 90짜리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합친 값이 30에서 90짜리를 찾으시면 되세요. 분명히 어려울 것인데 그게 가장 낮은 수준의 키워드고 그렇게 낮은 수준의 키워드로 작업을 했을 때 훨씬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PC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그러면 모바일을 이용해서 검색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모바일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시고요. 가장 왼쪽 탭인 친구 목록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상단 검색창에 카똑똑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되면 하단에 하나가 뜰 거고요. 그것을 클릭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노란색 버튼의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왼쪽 버튼에 모자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여 채팅창으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하단의 채팅창에다가 느낌표 더하기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보내기를 하시면 아이디가 등록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C에서도 검색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이렇게 한남동 빌라 매매라고 검색을 해서 넣으면 그 검색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남동 빌라 매매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이 볼 수가 있는데 상단부터 문서량, 모바일 검색량, PC 검색량, 그리고 토탈 검색량 이렇게 4가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량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개수를 의미해서 이것은 상위 노출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하단에 모바일 검색량, PC 검색량, 토탈 검색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아까 PC에서 보신 거와 같은 데이터고요. 거기서 일로 이제 송출되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계 기간도 오늘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건건이로 이제 검색량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혹은 PC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편하시고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검색량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뭐 PC 검색량이든 모바일 검색량 확인하는 방법이든 한번 차례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로 한번 3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4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